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한마디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한국 부엌에 흔하게 있는 어떤 음식, 한줌이 계란 12개와 똑같은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60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 9분이 그 음식에서 가장 귀한 부분을 매일같이 쓰레기통에 버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식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저는 20년 넘게 어르신들을 진료해온 의사로서 오늘 동료 의사들도 쉽게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60세가 넘으셨다면 매일 고기를 드시지 않아도 충분히 건강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기를 너무 많이 드시는 어르신들이 점점 더 약해지고 계신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그 진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 2023년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한국 어르신 100명 중 30명이 근육 감소증을 앓고 계십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에 따르면 60세가 넘으면 해마다 근육이 3%씩 줄어듭니다. 10년이면 무려 30%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근육이 빠지면 그저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한번 넘어지면 다시 못 일어나는 몸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한 분의 환자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김영자 할머니, 올해 72이십니다. 김 할머니께서는 자식들 말을 철석같이 믿고 10년 동안 매일 소고기 2점씩을 억지로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드시면 드실수록 무릎은 더 아파지고 다리의 힘은 점점 빠져가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 어린 손자가 올림픽 공원에 가서 술래잡기를 하자고 졸랐다고 합니다. 김 할머니께서 손자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할머니는 너무 힘드니까 우리 손자 혼자 뛰어놀아라. 그 말을 하시고 벤치에 앉아 손자가 혼자 뛰어다니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가슴이 미어지더라는 겁니다. 김 할머니께서 진료실에 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렇게 열심히 고기를 챙겨 먹었는데 왜 이렇게 약해지기만 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3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기가 아닌데도 고기보다 단백질이 훨씬 풍부한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둘째, 계란 12개와 똑같은 단백질을 가진 그 비밀의 음식이 무엇인지 마지막에 공개해 드립니다. 셋째, 김영자 할머니께서 어떻게 다시 건강을 되찾으셨는지 사주 실천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믿어오신 잘못된 상식 4가지를 먼저 짚어드려야겠습니다. 이 4가지를 모르고 계시면 아무리 비싼 음식을 드셔도 몸이 약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상식입니다. 단백질은 고기에만 있다. 고기를 먹어야 진짜 단백질이다. 이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 영양학회 2016년 공식 발표에 따르면 두부와 잡곡을 함께 드시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춘 완전한 단백질이 됩니다. 오히려 고기보다 콜레스테롤이 낮고 소화도 잘 되고 변비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어르신들의 식탁을 보면 마른 생선보다 고기를 훨씬 더 많이 드십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평생 드시던 우리 전통 단백질 음식들을 외면하시고 자식들이 사다 드리는 비싼 고기만 챙겨 드시는 것, 이게 오히려 큰 실수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상식입니다. 아침에 계란 하나만 먹어도 충분하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번 따져볼까요? 계란 1개에는 단백질이 6g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하루에 60g에서 7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대한임상영양학회는 어르신들께 체중 1kg당 1.2g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계란 1개로는 하루 필요량의 10%도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잘못된 상식입니다. 고기를 많이 먹을수록 더 건강해진다. 이건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이 고기에서 단백질을 흡수하는 능력이 50%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은 20g에서 30g 한계입니다. 그 이상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이 그걸 다 처리하려고 죽도록 일을 하다가 결국 망가져 버립니다. 2019년 영국의 의학 잡지 란셋, The 란세트에 실린 연구를 보면 어르신들의 몸은 아나볼릭 저항성이라는 현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고기를 아무리 드셔도 근육으로 잘 안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드신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신장만 더 빨리 망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네 번째, 잘못된 상식입니다. 나이 들면 힘없고 자주 넘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어르신들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십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6년부터 이것을 사르코페니아라는 정식 질병으로 분류했습니다. 국제질병 코드까지 M62.84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즉, 이건 노화가 아니라 치료해야 할 병입니다. 김영자 할머니께서도 이 네 가지 잘못된 상식을 모두 가지고 계셨습니다. 특히 첫 번째 오해를 무려 10년 동안 굳게 믿으셨습니다. 매일 소고기 2점만 먹으면 건강해질 거라고 자식들이 말씀하셨고 그 말을 곧이곧대로 따르신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몸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려운 의학 용어 하나 없이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살림하시면서 다 겪어보신 것들로 비유해서 말씀드릴 테니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비유입니다. 우리 근육은 마치 노후연금 통장과 똑같습니다. 30살부터 이미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1년에 1%씩 슬그머니 인출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60살이 넘으면 인출 속도가 갑자기 3배로 빨라집니다. 1년에 3%씩 빠져나갑니다. 10년이면 30%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통장에는 입금을 해야 잔고가 유지됩니다. 그 입금이 바로 제대로 된 단백질 섭취입니다. 입금 없이 인출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장이 텅 비어버립니다. 통장이 비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결국 자리에서 못 일어나는 침상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브란스 병원 노인의학센터 자료가 말해주는 무서운 진실입니다. 두 번째 비유입니다. 어르신들 부엌에 오래 쓰신 맷돌 하나씩 있으시지요? 새 맷돌은 콩이 캐든 다 곱게 갈아냅니다. 그런데 수십 년 쓴 낡은 맷돌은 어떻습니까? 알갱이가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위장이 바로 그 낡은 맷돌과 같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위산이 40%나 줄어듭니다. 그래서 두꺼운 고기 덩어리를 드셔도 제대로 분해가 안 되고 그냥 장을 통과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는 부드럽고 이미 단백질이 잘 분해되어 있는 음식이 훨씬 좋습니다. 두부, 물에 불린 황태, 콩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낡은 맷돌이라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비유입니다. 우리 몸은 큰 건축 현장과 비슷합니다. 단백질은 건물을 쌓는 벽돌입니다. 그런데 이 벽돌을 어떻게 배달해야 좋을까요? 한꺼번에 트럭 한 대분을 쏟아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부들이 일부만 쓰고 나머지는 비에 젖고 흙에 묻혀서 못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어르신들이 한 끼의 고기를 잔뜩 드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아침, 점심, 저녁 3끼에 골고루 나누어 드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한 번에 50지 드시는 것보다 한 끼에 20지씩 나누어 드시는 게 근육으로 훨씬 잘 갑니다. 이걸 모르고 한 끼에 몰아 드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60대에서 80대 어르신들께 근육 감소증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아십니까? 한 번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부러지면 1년 안에 5분 중 1분이 돌아가십니다. 질병관리청 2023년 통계가 말해주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가벼운 감기 한 번에도 폐렴으로 발전해서 입원하시는 일이 너무나 흔합니다. 김영자 할머니께서는 8년 동안 매일 고기를 드셨는데도 근육량이 25%나 줄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검사 결과지로 보여드렸을 때 할머니께서 한참 동안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그렇게 매일 비싼 소고기 챙겨 먹었는데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식들이 사다 준 고기를 억지로 드시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가 시원찮으신데 질긴 고기를 씹느라 고생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위장이 약해서 고기 드신 날 밤마다 속이 더부룩하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지금 영상에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음식이 여러분께 꼭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께 추천드려서 효과를 본 5가지 음식을 순서대로 공개합니다. 마지막 5번째가 바로 계란 12개와 똑같은 그 음식이니까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음식, 시금치와 버섯입니다. 저는 이걸 산과들에서 나는 고기라고 부릅니다. 시금치 3컵에 단백질 2기, 버섯 100기에 단백질 3기 들어있습니다. 양은 많아 보이지 않으시지요?
그런데 이 음식들의 진짜 가치는 단백질 양이 아닙니다. 시금치와 버섯에는 비타민 K와 엽산이 풍부합니다. 이게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가 다른 음식에서 먹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뒤에 나올 4가지 음식의 효과를 2배로 만들어주는 도우미인 셈입니다. 칼로리도 한 끼에 20칼로리밖에 안 되니까 아무리 드셔도 살찔 걱정 없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참기름과 통깨를 넣고 무쳐 드시면 됩니다. 버섯은 마늘과 함께 살짝 볶아 드시면 향이 일품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느타리 버섯이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으니까 시장에서 보시면 꼭 챙기십시오. 2번째 음식, 들깨입니다. 저는 들깨를 혈관의 관리인이라고 부릅니다. 들깨는 20%가 단백질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식물성 오메가, 3인 알파리놀렌산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이게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EPA와 DHA로 바뀝니다. 뇌도 좋게 해주고 심장도 튼튼하게 해주고 기억력까지 챙겨주는 보배입니다. 2020년 미국 의학협회 학술지 자마에 실린 연구를 보면 식물성 오메가 3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드시는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하루에 한두 숟가락씩 나물 무칠 때 뿌리시거나 따뜻한 물에 차처럼 우려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전 예방약을 드시고 계신 어르신이 계시다면 들깨를 드시기 전에 꼭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약 효과가 너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까 꼭 기억해 주십시오. 3번째 음식, 병아리 콩입니다. 저는 이걸 혈당의 보안관이라고 부릅니다. 병아리 콩 100g에 단백질이 무려 20g이나 들어있습니다. 식이섬유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점은 혈당 지수가 28로 아주 낮다는 점입니다. 식사하시고 나면 졸음이 쏟아지고 기운이 쭉 빠지는 경험 다들 해보셨지요? 그게 바로 혈당이 갑자기 치솟았다가 뚝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병아리 콩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기 때문에 식후 졸음도 없고 당뇨가 있으신 어르신들께도 정말 좋습니다. 미국 당뇨협회도 어르신들께 적극 권장하는 식품입니다.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나절 정도 물에 불리신 다음 압력솥에 폭 쪄주십시오. 한 번에 많이 만드셔서 한 끼 분량씩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3개월까지 드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처음부터 많이 드시면 가스가 차서 배가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하루 한 숟가락부터 시작하셔서 천천히 양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4번째 음식, 두부입니다. 저는 두부를 뼈 없는 고기라고 부릅니다. 단단한 두부 한 모에 단백질이 20g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고기의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매일 드셔도 부담이 없는 가격입니다.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폐경 이후 여성 어르신들의 뼈 밀도를 지켜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021년 서울대학교 병원 임상연구에서 그 효과가 분명하게 확인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이가 약하시거나 틀니를 끼시는 어르신들도 부드럽게 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드시는 방법은 하루 3끼에 다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부드럽게 두부 한 모를 쪄서 간장 살짝 뿌려 드시고 점심에는 두부조림을 만드시고 저녁에는 된장찌개에 듬뿍 넣어 드시면 됩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실 점은 단단한 두부를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단단한 두부는 100끼당 단백질 15끼인데 연두부는 5끼밖에 안 됩니다. 같은 두부라도 종류에 따라 단백질 양이 3배나 차이가 납니다. 자, 이제 드디어 5번째입니다. 제가 영상 첫머리부터 숨겨두었던 그 음식, 바로 황태입니다. 황태는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어르신, 이거 하나만 잘 드시면 됩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단백질의 왕입니다. 황태 100g에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무려 75찌기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계란 12개와 똑같은 양입니다. 그런데 계란 12개 드시면 칼로리가 700kcal이고 콜레스테롤이 걱정됩니다. 반면에 황태 100g은 370kcal밖에 안 되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아예 없습니다.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황태에는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이게 간 기능을 도와주고 술 드신 분들의 해독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황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겨울 강원도 산골에서
명태를 매달아 놓고 얼었다 녹았다를 수십 번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단백질이 더 농축되고 우리 몸에 흡수되기 좋은 형태로 변합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생고기보다 흡수율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한국 어르신들 90%가 황태를 잘못 드시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 황태국을 끓이실 때 국물만 후루룩 마시고 정작 황태살은 건져서 버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귀한 부분인데 말입니다. 단백질 75직이 다 거기에 들어있는데 그걸 매주 쓰레기통에 버리고 계신 겁니다. 김영자 할머니께서도 처음에 그러셨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황태국 끓이면 항상 살은 비려서 안 먹고 국물만 마셨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계란 12개를 매주 버리고 계셨던 겁니다. 황태를 제대로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태를 쌀뜨물에 30분 정도 담가 두십시오. 비린내도 빠지고 단백질이 부드럽게 풀려 나옵니다. 그 다음 잘게 찢어서 미역이나 콩나물을 넣고 국으로 끓이십시오. 그리고 꼭 살까지 다 드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드시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어르신들은 황태에 자연적인 나트륨이 있으니까 간을 좀 싱겁게 하셔야 합니다. 소금을 적게 넣으시고 다시마와 물을 우려낸 국물로 시원하게 끓이시면 훨씬 좋습니다. 자, 이제 병원에 꼭 가셔야 할 신호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4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일주일 안에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다이어트도 안 했는데 6개월 사이 체중이 5% 이상 빠지셨다. 둘째, 걷는 속도가 1초에 0.8도 안 될 정도로 느려졌다. 셋째, 손잡이 없는 의자에서 5번 연속 일어나지 못하신다. 넷째, 일반 생수병 뚜껑을 못 여신다. 이건 2019년 아시아근 감소증 연구회의 공식 진단 기준입니다. 이제 가장 실용적인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기를 단 한 점도 드시지 않고도 하루 단백질 권장량을 채울 수 있는 식단입니다. 메모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아침에는 황태고기 살까지 다 드시고 두부찜 한 조각 곁들이시면 단백질 28직이 됩니다. 점심에는 현미밥에 시금치, 들깨 무침, 그리고 된장찌개 한 그릇 드시면 단백질 14직입니다. 저녁에는 계란찜 하나에 버섯볶음, 그리고 보리밥을 드시면 단백질 18직이 됩니다. 그리고 출출하실 때 병아리콩 한 줌 볶아 드시거나 두유 한 잔 드시면 단백질 8기 추가됩니다. 합치면 하루 68지, WHO 권장량을 고기 한 점 없이도 완벽하게 채우는 겁니다. 한 가지 꼭 피하셔야 할 조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백질 식사 후 1시간 안에는 커피나 녹차를 드시지 마십시오. 카페인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합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의학 잡지 NEJM 2018년 연구에 따르면 술은 단백질 합성을 30%나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너무 짠 음식은 신장에 부담을 주니까 가급적 싱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어르신들께 잠깐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가 약하고 위장이 안 좋으신데도 건강해야 한다는 이유로 억지로 고기를 드시고 계셨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진실을 아셨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음식 중에 어떤 것을 내일 식탁에 가장 먼저 올리고 싶으십니까? 댓글에 실천이라고 쓰시고 그 뒤에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예를 들어 황태부터 시작하시겠다면 실천5라고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시금치와 버섯부터 시작하시겠다면 실천1이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남기시는 그 짧은 댓글 한 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어디선가 자식들 등살에 못 이겨 질긴 고기를 억지로 씹고 계신 어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그분들께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른 길이 있구나 하는 희망이 됩니다.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핵심 3가지를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60세 이후에는 매일 고기를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음식만으로 충분합니다. 오히려 소화도 잘 되고 가격도 훨씬 쌉니다. 둘째, 황태는 계란 12개와 똑같지만 반드시 살까지 다 드셔야 합니다. 국물만 드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셋째, 단백질은 한 끼에 몰아서 드시지 마시고 3끼에 골고루 20g에서 30g씩 나눠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의료 경고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절대로 스스로 진단하지 마십시오.
다음 4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일주일 안에 꼭 병원에 가십시오. 다이어트 안 했는데 3개월 사이 3kg 이상 빠지셨다. 생수병 뚜껑을 못 여신다. 같은 나이 친구분들보다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 6개월 사이 2번 이상 넘어지신 적이 있다. 이럴 때는 서울대학교 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노인의학과에 가셔서 인바디 검사와 악력 검사를 꼭 요청하십시오.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단도 안 받고 혼자 영양제만 드시는 건 시간 낭비, 돈 낭비입니다. 자,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김영자 할머니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할머니께서 진료실에서 펑펑 우시고 나가신 그날부터 저와 함께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매일 드시던 소고기를 끊으시고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음식으로 식탁을 채우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렇게 아프시던 무릎 통증이 70%나 줄었습니다. 매일 드시던 진통제도 끊으셨습니다. 2달째 되니까 4층 계단을 손잡이 안 잡고 올라가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3달째 되었을 때 김 할머니께서 진료실에 들어오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을 저는 평생 못 잊을 겁니다. 선생님, 어제 올림픽공원에서 손자랑 30분 동안 술래잡기 했어요. 한 번도 쉬지 않고 뛰었어요. 할머니께서 자랑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가족들과 북한산까지 등반하셨다고 합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못하셨던 일입니다. 게다가 한 가지 더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매일 비싼 소고기를 안 드시니까 식비가 40%나 줄었다는 겁니다. 건강도 챙기고 돈도 아끼시는 일석이조의 변화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어르신들 중에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럴 바엔 그냥 단백질 파우더를 사 먹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잠깐. 그러시기 전에 절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한국 어르신 100명 중 80명이 단백질 파우더를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싼 돈만 날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제가 3가지를 폭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60세 이후 단백질 파우더를 드실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 둘째, 초기 신장 기능이 약한 어르신께 특별히 위험한, 그런데 광고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한 종류의 파우더. 셋째, 한국 어르신들이 꼭 드셔야 할 종류와 절대 멀리 하셔야 할 종류를 정확히 구분하는 방법. 이건 정말 모르고 드시면 신장이 망가지고 알고 드시면 근육이 살아나는 갈림길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에 올라옵니다. 알림종을 꼭 눌러두셔야 놓치지 않으십니다. 이거 안 보시면 정말 후회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60세가 넘으신 부모님,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다면 그분들이 혹시 건강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잘 드시지도 못하는 고기를 억지로 씹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보내드려 주십시오. 오늘 한 끼 식단을 바꾸시는 것이 그분들이 10년 후에도 두 발로 손주와 함께 공원을 걸으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비싼 보약 한 척보다 이 짧은 영상 한 편이 훨씬 더 값진 선물이 될 겁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4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알려드린 잘못된 상식 5가지 중에 하나라도 이거 내 이야기네 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둘째,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 단백질 파우더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종을 꼭 눌러주십시오. 셋째, 댓글에 실천 그리고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황태부터 시작하시겠다면 실천호라고 단 2글자와 숫자 하나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짧은 약속이 다른 어르신들께도 큰 용기가 됩니다. 넷째, 부모님과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특히 매일 고기 드시느라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더더욱 보내드려 주십시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어르신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알게 되신 이 5가지 음식이 앞으로 10년, 20년 건강하게 2발로 걸으실 수 있는 든든한 기초가 될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 단백질 파우더의 충격적인 진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